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소.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파는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 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판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파는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파는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 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파는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 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소.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파는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소방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듭니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 교육을 받게 된 이에 대한 축하가 쏟아지고 그가 새 환경에서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채팅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로하는 현대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숫자도 글자도 모르는 순수한 동자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그 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예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은 울지 말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돈 없는 사람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잊으세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령님의 강한 부름을 이끌어냅니다. 44살, 한 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그의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평범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의 운명에 깊이 얽힌 신의 줄, 신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당신은 사방팔방이 다 풀려 있는데 어찌하여 몸이 아픈가?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의 생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바로 신의 날이오. 그녀는 남자의 아픔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집안에는 빌던 할머니, 점을 보시던 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셨소? 집안의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퇴송굿을 잘못하여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오. 대신 할머니란 무당의 몸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하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신령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집안에 풍파가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칠성줄에 꽁꽁 묶이고 네모난 관 속에 갇히고 산신줄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소. 용궁줄에도 묶여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어찌 자손이 편안할 수 있겠소. 칠성줄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의 줄, 산신줄은 가문의 번성과 안녕을 지키는 줄, 용궁줄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 남자의 삶이 고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던 할머니께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집안의 본주본산, 즉 뿌리가 되는 산신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용궁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당신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조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점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가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그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충주로 먼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시골집들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이고, 오늘 집 보러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옥상에 이상하게 삼각형으로 판넬을 덮어놨더라고. 다른 집은 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 집만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집 어딘가에서 비가 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를 맞지 않게 아예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파는 것도, 땅의 명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신의 뜻을 묻는 점쟁이도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신비로운 무당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집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의 옷차림을 타박하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반려견 미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니를 보며 우리 미니가 참 영특하다고 자랑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사이버 신당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연대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닿기를. 평안한 밤 되시.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한국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21세기 대한민국, 이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의 무당, 그들의 사이버 신당입니다. 오늘 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힘드셨나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시름을 덜고 복과 재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분들,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분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에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면 속 무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무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동자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소망의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